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금니 임플란트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중에서 심는 시기에 따라서 이제 빼고 바로 심느냐 아니면 기다려서 심느냐라고 나눈다고 했는데, 오늘은 발치 후에 바로 심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임플란트 식립 시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발치한 날 바로 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를 뺀 다음에 6 내지 8주 정도를 기다렸다가 심는 경우, 세 번째는 발치 후에 3 내지 4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심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심을 때 바로 심는 경우는 이제 치아를 발치하고 염증이 심하지 않거나 염증이 적고, 그 다음에 이를 뺀 주변으로 뼈가 충분히 있을 때, 즉 임플란트를 고정시킬 만한 뼈가 충분히 있을 때, 이때는 이제 임플란트를 빼고 바로 심을 수가 있겠죠. 6 내지 8주를 기다리는 경우는 잇몸이 아무는 것을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잇몸의 치유. 예전에 뼈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뼈이식은 어떤 뼈를 쓰고 어떤 차단막을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수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술한 잇몸이 다시 노출되지 않고, 그러니까 임플란트 수술한 부위가 벌어지지 않고 그대로 잘 아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빼고 나면 크게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럼 잇몸이 그만큼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술하고 바로 딱 맞게 꼬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치한 자리에 구멍 뻥 뚫렸던 게 다시 잇몸으로 덮이도록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잇몸이 다 아물면 열고 임플란트를 심는데 이제 뼈 이식을 하고 다시 정확하게 꼬매주기 위해서, 즉 잇몸의 치유를 기다리기 위해서 6 내지 8주를 기다리고요. 염증이 심하고 뼈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일단 발치한 부위의 뼈가 아물어야 되기 때문에 뼈가 아무는 시간이 보통 3 내지 4개월 정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뼈가 너무 없을 때에는 일단은 3 내지 4개월 이상 충분히 기다렸다가 뼈가 어느 정도 찬 후에 봐서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즉시 식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임플란트 즉시 식립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수술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이를 뺄 때 마취 한 번,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마취 한 번, 수술 2번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할 텐데 한 번에 끝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엄청나게 세이브 됩니다. 그 6 내지 8주를 이것도 거의 2달이잖아요. 그 다음에 3, 4개월 기다린다. 일단은 임플란트를 심어 놓고, 임플란트를 심고 임플란트가 뼈랑 굳는 시간 두 달 혹은 늦어지면 3달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2달 혹은 플러스 3, 4개월을 더 기다린다면 그만큼 임플란트를 심고 이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되잖아요. 하지만 즉시 식립하는 경우에는 이런 시간들이 무시가 되기 때문에 바로 늦어도 2-3달 안에 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즉시 식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치과에 오신 분인데, 보시면 그 이쪽 아랫니가 크라운이 빠졌는데 지금 속으로 충치도 꽤 깊고, 그 다음에 신경치료한 것도 염증이 있는데 재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치아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흰색 선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위쪽으로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아래 턱뼈에
지나가는 굵은 신경, 하치조 신경입니다. 하치조 신경은 이름은 이제 아래 턱뼈니까 아래 하자고요. 아래 턱뼈의 그 치조골 내부로 지나가는 신경이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어쨌거나 항상 임플란트 하고 나서 뭐 신경마비라든지 이런 부작용 얘기 종종 나오잖아요. 신경마비라는 게 결국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드릴이나 아니면 임플란트 자체가 신경을 좀 누를 때 그때 이제 신경 쪽에 약간의 감각 이상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임플란트 심을 때 아래에 심을 때는 이 하초지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제 이거를 발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걸 바로 심을까 아니면 기다렸다 심어야 되나. 그래서 판단 여부는 이를 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근데 비어있는 공간 밑으로 하치주신경까지 뼈가 이만큼 있습니다.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해부학적 구조물, 아랫니 같은 경우는 하치주신경, 위에 같은 경우는 상악동이 되겠죠.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에서 저희가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나오는 게 4mm인데 4mm 이상의 뼈만 있으면 여기에 임플란트를 충분히 고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놓고 이 위는 비어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뺀 자리는 뼈가 차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4mm 이상의 뼈만 있다면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게 가능합니다. 설명드렸던 엑스레이 사진의 그 구강 내 모습입니다. 이제 발치할 치아가 바로 이 치아인데요. 크라운이 빠지고 주변에 충치도 진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경관의 구조가 복잡해서 신경치료가 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치아는 이를 빼고 임플란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드릴링까지 끝낸 모습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이 보이시고 여기는 이제 이를 뺀 자리인데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플란트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금니에서 쓰는 굵은 임플란트가 대략 지름 5mm 정도의 임플란트예요. 근데 이 어금니 같은 경우는 이 폭이 짧으면 9에서 넓은 치아들은 11mm 정도, 평균 한 10mm 정도의 폭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10mm짜리 치아를 뺐는데 5mm짜리면 당연히 주변에 공간이 남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공간이 생기면 감염이 되거나 임플란트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저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논쟁은 이미 이제 끝난 지가 오래예요. 거의 한 10년 이상 지났고요. 제가 예전 수련회 때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 이미 이제 이를 빼고 바로 심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혹여나 뭐 이제 다음 계속 보여드릴 사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간은 이제 PRF라고 해서 그 체열 후에 혈장을 농축한 성분을 원심 분리해서 이 빈 공간에 채워 넣으면 아무는 것도 빠르고 큰 문제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드릴링한 곳에 임플란트를 심은 모습입니다. 임플란트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갔고 주변에는 빈 공간이 이렇게 있죠. 이제 치아 주변에 PRF라는 걸 넣고 그 다음에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해서 좀 직경이 큰 부품을 넣은 다음에 꼬매 놓은 모습이에요. 보면 이런 쪽에 공간 틈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균이 들어가서 큰일 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균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다 실링이 되어 있어서 크게 뭐 덧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모습이에요. 일주일 지나서 이제 실을 빼러 오셨는데 보면은 힐링 어버트 주변으로 공간이 있던 자리가 이미 잇몸 살이 차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잘 아물고 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심고 2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2달 후에 일단은 바로 최종리를 넣는 것보다는 임시치아를 통한 적응이 결과가 좀 좋은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먼저 본을 떠서 임시치아를 장착한 모습입니다. 임시치아 적응이 끝났고 본을 다시 떠서 이제 최종치아 지르코니아로 최종치아를 넣은 모습이에요. 치료가 잘 마무리가 되었죠. 엑스레이 사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발치하기 전의 모습이고요. 임플란트를 식립한 모습입니다. 보면 이제 원래 뿌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신경관을 피하고 그 최대한 치의 뿌리에서 고정을 얻기 위해서 드릴링 방향을 이렇게 진행해서 이쪽 뿌리에 이만큼 뼈에 이제 임플란트를 고정을 시킨 모습이고요. 앞쪽 벽에 있는 부위까지 잘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그 발치한 부위를 저희가 이제 교과서 표현으로 발치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발치화는 그 뼈가 아무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서 그냥 놔둬도 이 뺀 자리는 뼈가 차오르면서 잘 아물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심어놓고 나머지 부위들은 2달, 3달 지나면서 뼈가 금방 차오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아 완성되고 6개월 후에 찍었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보시면 발치한 부위 흔적이 있는데 이 부위가 뼈가 잘 차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과 엑스레이를 보면서 그 발치하고 어금니에서 즉시 식립한 케이스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즉시 식립은 가능하기만 하다면은 저는 가급적이면 발치하면서 바로 심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시간을 세이브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한 번에 끝난다. 이 2가지 장점이 되게 크게 느껴져 가지고 즉시 식립을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즉시 식립에 관해서는 즉시 식립이냐 뼈가 다 아문 다음에 지연 식립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선호하는 바가 각각 다른 것 같아요. 뭐가 옳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즉시 식립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좀 더 낫다라고 하는 제 주장 혹은 제 논지의 근거는 환자 입장에서 시간과 수술 횟수를 줄이고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연 식립을 또 말씀하시는 입장에서는 치아가 어금니가 이렇게 있으면 이를 빼게 되면 이제 뼈가 그 윤곽대로 뼈가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가 있게 되잖아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뼈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굴곡이 져 있고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원하는 곳에 임플란트 드릴링을 해서 심을 수 있느냐, 이거를 서너 달만 기다리면 뿌리 자국 이렇게 있던 게 금방 평평해지고 뼈가 다 아물고 나면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한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데, 그거 3, 4개월을 줄이자고 즉시 식립을 하느냐, 이게 이제 지연 식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이에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맞고 틀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마다 이제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뭐가 좋다, 좀 선호하는 술식이 선생님들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즉시 식립은 울퉁불퉁할 때 어느 곳에 드릴링을 해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치아 센터에 임플란트를 정확히 심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약간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이것도 익숙해지면 그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너무 무리하게 임플란트를 심는다라고 생각되는 케이스는 누구나 어떤 치과 의사건 아마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이 시술을 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도 있고 확신도 있고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임플란트는 진행을 하겠죠. 다른 치료랑 달라서도 임플란트는 환자분들의 기대치도 높으시고 또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치료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잘 맞춰 드리려면 당연히 본인의 확신이 없으면 시술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오늘 즉시 식립, 어금니 부위에 즉시 식립한 케이스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아물어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즉시 식립의 장점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제 이게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즉시 식립하는 것과 좀 기다렸다 식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저마다 선호하는 술식이 제각각 다르고 이거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 문제는 아니다 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